자, 자연수 A에 대해서 A의 50제곱이 67자리 정수일 때 잘라볼래? 자, 자연수 A10이요. A의 50제곱이 67자리의 정수를 가지셨대요. 자, 그렇다면 내가 너에 대한 자릿수를 판단을 했는데 67자리라는 얘기라는 거지. 그치? 얘가 지금 현재 계산을 쭉 다 해봤더니 나오는 숫자의 자릿수가 67자리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너한테 너의 자릿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뭘 붙이겠어? 상형 로그를 붙여주면 A의 50제곱이라고 이렇게 딱 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요만큼을 내가 다시 정리해서 50에 로그 A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것까지 해되니? 근데 얘가 67자리 정수니까 결국은 정수 부분이 66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겠죠. 자, 그리고 50에 대한 로그 A가 67 사이에 있는 숫자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지 않겠어?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그래놓고 난 다음에 뭘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되냐면, 자, 요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되시는 거고요. 자, 이 조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찾으셔야 됐던 게 지금 밑에 써놓은 이 부등식 관계야. 자, 이 관계를 써놓고 나서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A의 20승이신 건데, 내가 너한테도 지금 자릿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상용 로그를 취하시면, 자, 얘는 20의 로그 A라고 이렇게 나오시고 이 녀석에 대한 범위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그럼 여기서 양변을 내가 50으로 나눠볼게. 자, 50으로 나누면 얘가 66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요. 로그 A라고 하는 애가 50분의 67이 되시는데, 여기서 지금 양변에 20을 곱하신 거지. 여기까지 해냈니? 그럼 양변에 20을 싸그리 싹 다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5분의 66에다가 2 곱했으니까 132 나오나? 132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20의 로그 A가, 그럼 얘도 지금 5분의 67에다가 2를 곱한 거니까 134가 되시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너가 지금 몇 자리인지 확인하려고 이것만 내가 지금 소수로 좀 바꿔볼게. 얘가 그러면 26점 얼마 나오지 않나? 뭐 정확한 건 중요하지 않아. 얘가 20 로그 A가 되시고, 자, 얘만큼도 26점 얼마로 이렇게 만들어지시겠죠?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이 20 로그 A라는 녀석의 정수 부분이, 너의 정수 부분이 26이 되시는 거니까 얘는 몇 자리 정수라고 볼 수 있어? 27자리 수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해냈니? 그래서 답이 2번이 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가죠. 괜찮아?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이거 다 이해 괜찮죠? 자, 13번 문제는 2보다 크고 로그 x가, 자, 2보다는 크고 로그 x가 지금 3, 4이시고요. 이거거든. 자, 그러면 어쨌든간 이 로그 x라는 녀석에 대한 정수 범위를 지금 준 거랑 똑같은 얘기지. 얘는 지금 2점 얼마 가고 있다라는 걸 주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로그 x의 4제곱. 자, 로그 x의 4제곱과 로그 x의 제곱에 무슨 부분이 같대요? 소수 부분이 같으시대요. 소수 부분이 같다요. 자, 그럼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얘가 소수 부분 내가 일일이 구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니까 얘네들을 갖다가 소수 부분이 같다, 아니면 소수 부분의 합이 두 가지가 있었지.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었잖아. 그치? 상형 로그에서 이 소수점 자리 계산하는 거에 관점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소수 부분이 같다는 내가 뭐 하라 그랬지? 차를 보시는 거고, 얘는 합을 보시는 관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소수 부분이 같다니까 얘가 조금 더 큰 수 같거든. 자, 4 로그 A x에서요. 요 내렸으니까 2 로그 x를 갖다 빼주시면 이만큼 자체가 무슨 수라고 우리가 판단이 된다? 정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그러면 계산해봤더니 얘가 2 로그 x가 되시고요. 2 로그 x를 여기서 2배씩 해주면 될 것 같아. 4보다는 큰 거고 지금 뭐보다 작은 숫자가 되지? 6보다 작은 숫자가 되지. 그러면 4하고 6 사이에 있는 정수는 얼마밖에 없지? 5밖에 없으니까
이 로그 x라고 해서 계산된 너의 정수는 5밖에 없으신 거죠. 자, 따라서 로그 x가 얼마짜리 되는 거니? 2분의 5짜리니까 자, 내가 원하는 x 값은 10의 2분의 5승이다 라고 이렇게 쓰실 수 있겠네요. 답이 5번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내가 백신을 1차도 맞고 2차도 맞았고 1차 맞았을 때도 그때 방학 기간이었거든. 여름에. 내가 그때 여름방학이어가지고 1차를 맞았을 때도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했고 2차 때도 방학 기간이어서 3주 딱 지니까 3주 딱 되니까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딱 수업을 했어. 2차 때까지도 멀쩡했어. 심지어 2차 때는 축구도 했어. 다음날에 백신 맞은 다음날에 너무 멀쩡해가지고 축구하고 헬스하고 다 했어. 아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아플까? 어제 맞았거든요. 어제부터 약간 속이 좀 울렁울렁거리고 좀 머리가 좀 아팠어. 아 근데 오늘 그 옆에 종찬쌤이 내 옆자리에 앉아있거든. 종찬쌤이 내 얼굴을 보더니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보라색이 되니? 순간 나 지금 보라돌이 돼가고 있는 중이야. 눈밑이 지금 보라색이래. 팬더가 돼가고 있어요. 안 그래도 몸뚱아리도 팬더 같은데 눈마저 팬더 같으면 이제 학원이 아니라 동물원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자, 14번 볼게. 어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의 차량 가격에 대해서 보상 기준은 1년에 20%씩 떨어지는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년에 보상 기준이죠. 20%씩 하락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떨궈주는 거야. 낮춰주는 거겠지? 그러면 원래 기준 가격에서는 원래 가격 기준은 원래 가격의 몇 퍼센트만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야. 80%만 보상하겠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떨어뜨리는 방식을 산정하고 있는데 1년 전에 1,0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자동차의 현재 보상 기준의 가격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10년 전에 지금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일단 처음이 1,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거야. 근데 얘가 1년이 딱 지나잖아. 1년이 딱 지났다는 얘기는 얘가 9년 전이겠지 그러면. 원래 보상 가격에 대한 몇 퍼센트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80%만큼으로 줄였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또 1년이 딱 지나고 났을 때 그럼 이제 8년 전이 되겠죠. 자, 이때의 가격은 이 1,000만 원에 대한 80% 금액을 다시 한 번 뭐 하신 거냐면 80%의 가격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지금 보면 얘네들의 느낌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니네 좀 이 생각하겠지. 저 친구가 왜 또 80% 이렇게 썼나? 그냥 100에 대한 내가 지금 0.8을 갖다 곱했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 다음으로 가실 때는 이 1,000만 원에 대한 다시 0.8이 한 번, 두 번이니까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내가 시간이 흘러서 땡땡땡 가서 현재 지점으로 왔을 때는 1,000만 원의 0.8에 몇 승이 와야 될까? 10년이 지난 거니까 10승이 오시면 되겠지. 10번이 보상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0승이 딱 올라가시면 되는 거고 보상 기준이 얼마인가를 보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상용 로그 값을 찾아주면 되겠지. 자, 이거 좀 정리 좀 하면서 갈게요. 10에 3승이시고요. 곱하기 얘가 그냥 계산은 안 할 건데 10분의 8의 전체 10승이라고 이렇게만 놓을게. 그리고 여기 전체에다가 내가 지금 뭘 씌우면 되냐면 로그값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해됐니? 자, 그러시면 얘가 이만큼 계산하신 게 3이 되실 거고요. 더하기 이만큼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얘가 10에 대해서 자 10에 대해서 지금 뭐가 되니? 로그 8이니까 3 로그 2에서 얼마를 빼주면 될까? 1을 뺀 가격을 갖다가 계산해달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만큼만 계산할 건데 로그 2를 얼마로 계산하려 했지? 자, 로그 2가 0.30이야. 자, 그러면 3 로그 2는 0.9가 되실 거고
자, 요만큼이 지금 얼마로 계산되는 거냐면 3 플러스 10 곱하기 0.1이겠지. 이해했니?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게 마이너스 0.1이 되겠죠. 자, 그럼 딱 계산한 값격이 얼마 나와? 2가 나온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요 계산 결과가 2가 나왔다는 얘기는 가격으로서는 얼마가 되면 되는 거지? 100만 원이 되시면 되죠. 되셨나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자, 17번하고 20번 문제를 봅시다. 자, 양의 실수 XYZ인 거 체크하시고요. 수관계, 그러니까 숫자를 다루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 숫자가 뭐를 의미하는지 정도는 좀 체크를 하고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 관계를 쓰든 안 쓰든 내가 지금 어떤 숫자를 다루고 있는지 정도는 인지하고서 문제를 시작하세요. 자, 요거를 갖다 푸시는데 81에 대해서 x, y, z 구하는 거지 그냥. 여기까지 이해됐니? 81에 x, y, z 구하시는 거고, 자, 81이라는 숫자는 3의 4제곱이니까 얘가 3의 4xyz가 얼마인지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근데 밑을 보니까 3이고 3이고 3이니까 밑을 내가 3으로 한 번에 묶어서, 자, 로그 3의 덧셈을 좀 간단하게 만들면 곱셈으로 만드실 수 있는 거니까 2, 3은 6xyz가 되겠죠. 자, 얘가 6xyz가 되셨고 이만큼이 1이세요. 그러면 6xyz의 값이 현재 3이 되셨고 xyz는 2분의 1이시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그럼 요만큼의 값이 현재 2분의 1이신 거고 약분하면 2가 되니까, 자, 계산하면 9가 된다. 자, 이거는 계산에 관련된 문제. 그래서 로그값 계산하는 거니까 이거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지만 얘들아, 이런 마인드는 계속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지수를 확장을 시켜놨고 로그까지도 확장을 시켜놓은 상황이면 내가 지수의 계산이 불편해. 지수의 계산이 불편해져. 그렇다면 내가 로그 계산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로그의 계산이 불편해요. 로그의 계산이 불편해요. 그러시면 지수로 고쳐서 보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and 내가 로그를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로그를 사용할 생각을 하시려면 일단은 뭐가 통일되어 있어야 되면 미통일이 이루어져야 되죠. 자, 밑이 통일되어 있는 상태를 꼭 만들어줘야 되고, 밑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지수로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 로그 계산은 해야 돼. 지수로 바꿀 수가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 문제가 좀 더러우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자, 그렇다라 친다면 밑을 통일시켜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밑통일조차도 좀 하기가 좀 힘들다 싶으시면 무슨 변화를 이용하는 거야? 밑변화를 이용하시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선택지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내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계산이 잘 안 돼. 지수가 문제로 나왔는데 계산이 좀 안 되시면 로그로 바꾸시고, 로그로 계산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시면 지수로 바꾸시는데, 이 지수로 바꾸는 것도 뭔가 좀 만만치 않겠다 싶으시면 밑변환을 통해서 내가 로그 계산할 수 있도록 생각을,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돼? 내 말 이해하지?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거는 뭐 내가 이 로그 수업이랑 지수 로그 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건데, 얘들아, 문제를 풀다 보면, 자,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요, 대부분의 숫자가요, 대부분의 결과가요 깔끔해요. 내가 지수 파트를 풀고 있으면 지수로 해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세팅이 되고요, 로그 파트를 풀고 있다 치면 로그만 이용해서도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세팅이 되거든요. 그럼 문제집이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비하려고 하는 거는 학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능이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쪽을 좀 대비한다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흐름이 그런 쪽으로 올라가실 때는 계산이 더러울 수도 있다. 계산이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지수 파트를 풀고 있는데 로그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출현할 수도 있고요. 내가 분명히 로그 파트를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지수로 고쳐서 봐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들이 마음대로 문제 풀다가 너희들 마음대로 지금 푸는 단어는 로그 단어, 그러니까 로그만 써야 돼, 이런 생각은 좀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져오던 공부의 습관이야. 이게 중학교 때부터 공부하던 습관이 지금 고등학교 때 쭉 이어지다 보니까 앞단원에 배워서 배운 거를 뒷단원에서는 안 쓰는 줄 알아. 근데 사실 앞단원서부터 계속 다 이어져 오거든요.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수학 과정 자체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쫙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라는 시험의 내신의 특성상 단원을 잘라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 단원에 국한돼서 생각을 한단 말이야, 너희들이. 그래서 수학 문제 풀 때 사고가 막혀. 그래서 그런 걸 좀 사고를 깨셨으면 해서 하는 얘기고. 자, 마지막에 20번 문제 봅시다.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px라고 했어요.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px이시고요.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이 qx라고 했으면 여기서 이제 표현법 자체를 봐야지. 내가 로그 x라는 걸 갖다가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px랑 더하기 qx의 꼴로 나오신 거구나. 얘가 지금 정수 부분이신 거고 얘가 지금 소수 부분으로 세팅이 된 거구나. 그래서 가족권을 먼저 확인을 해볼 건데 이 가족권에서 px가 1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읽을 땐 px가 1이니까 뭐 다 하실 거 그런 게 아니야. 얘는 그냥 정수 부분이 1인 거야. 그럼 정수 부분이 1이신 거니까 어디까지 세팅이 가능하신 거냐면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누가요? 로가 x가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 사이에 있는 숫자는 가조건까지 해서만 해당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조건으로 좀 넘어가 볼 건데, 자, 나조건으로 넘어갔더니 지금 어떻게 됐냐면 qx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qx 제곱인가요? 얘를 갖다 더한 게 지금 현재 1이래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여기 진수 자리가 x가 들어가서 여기도 x인 거고 여기도 x인 거야.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그럼 여기에 지금 x제곱이 들어간 거지. 자, 여기서 지금 x제곱이 들어갔고 얘가 의미하고 있는 건 로그 x제곱에 무슨 부분을 뜻할까요? 소수 부분을 뜻하고 있으신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래? 얘는 지금 누구 거냐면 얘 거의 소수 부분이야. 너의 소수 부분하고 더하기 너의 소수 부분 했더니 얼마 나왔대? 1 나왔대. 그럼 이만큼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소수 부분의 합이 1이신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만들어지신 거라. 여기 내가 세팅해 놓은 범위의 수정이 좀 필요하겠지. 자, 로그 x 자체는 그러면 1이 될 수 있나? 로그 x라는 녀석의 소수분이 1이 될 수, 다시. 로그 x라는 것 자체가 1이 될 수는 없는 거지. 소수 부분이 0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정확한 세팅을 해보자면, 자, 정확한 가조건과 나조건에 의해서, 나조건에 의해서, 자, 로그 x라고 하는 애는 1보다는 큰 거고 2보다는 작다라는 사실로 일단 세팅이 되셔야 되고, 너희들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인 걸 또 이용해 줘야 되니까 로그 x라고 하는 거랑 로그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랑 더했을 때 더한 녀석이 무슨 수라고? 정수라고 체크하고 가시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계산을 해보다 보니까, 자, 3로그 x가 나왔고 3로그 x는 여기다 3배씩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 3배 했으니까 3이 될 거고 여기다 3배 했으니까 6이 돼서 3로그 x라고 하는 너의 정수는 4랑 5가 나오시는 거고, 그럼 로그 x가 될 수 있는 건 3분의 4랑 3분의 5가 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들아, 여기까지 흐름이 이해가 됐니? 다들 동의하니?
자, 그럼 너를 만족하는 x를 구하시는 거라 x는 10의 3분의 4승. 자, 그리고 10의 3분의 5승이시니까 요거 두 개 곱하시라고 그랬죠? 자, 요거 두 개 곱했으니까 결국 10의 3승인가요? 그래서 답이 10의 3승으로 나오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해되니? 네. 자, 칠판 한번 정리하고 내가 소원책이 없어요. 책이 없는데 그냥 할게요. 알지? 원래 책 없이 하는 거. 나 원래 책 없어. 페이지 몇 쪽인가요? 몇 쪽이야, 책이? 네. 자, 페이지 67쪽이고 지수함수에 자, 최대값이랑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애당초 이렇게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이 얘기부터 좀 시작할게요. 지금 다루는 건 뭐냐면 함수예요. 함수고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보시는 건데 결론은 y의 값 중 가장 큰 건 가장 작으냐. 자, 여기 최대값이 됐고 최소값이 됐고는 어떤 함수가 오든지 간에 내가 보고 있는 함수의 y값 중에 제일 큰 값이랑 제일 작은 값을 갖다가 판단하는 게 최대 최소야. 자, 그러다 보니 그래프의 해석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프를 보고서 하시는 거라 내가 항상 이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거야. 제일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 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하시는 거고 너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에 대한 판단에 네, 그리실 수 있다면 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려놓고서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마인드맵을 좀 만들어 드릴게. 어떤 함수가 되든 이건 지금 지수함수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함수가 됐든지 간에 모든 판단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수업 스타일이 뭐냐면 이 파트는 이거 있으니까 이거대로만 하면 돼.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함수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판단은 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래프를 그래서 이거는 2차 함수도 똑같고요. 1차 함수도 똑같고요. 나중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다 똑같아요. 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릴 수 있니? 네,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세요. 그려놓고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범위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못 그려. 아니요, 못 그려요. 자, 못 그린다면 새로운 방법을 좀 찾으셔야겠죠. 그럼 그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 안에 여기서 이제 가지를 좀 펼치자면 그 중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치환하시는 방법이 있어. 그럼 내가 치환을 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부분이 출현하는 거냐면 공통 부분이 출현하시는 거고, 그럼 이 공통 부분에 대해서 치환을 하고 난 다음에는 범위를 새로 세팅하셔야 돼요. 범위를 새롭게 세팅을 하라. 범위를 새롭게 세팅을 하시는데 이러한 과정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를 합성하시는 거야. 함수를 합성하시는 과정이야. 그럼 함수를 합성한다는 내용 자체가 지금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야. 수학을 아직 안 한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느낌을 들으시면 돼. 초등학교 때 너희들이 이런 거 배운 적 있거든. 잘 봐. 너희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않니?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니? 마술상자. 마술상자 봤지? 자, 얘들아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 식이라는 게 있고요. 블라블라블라 있어서 여기다 답을 쓰시면 돼요. 했던 거 기억나요? 이게 관계가 정확히 함수예요. 대입한 결과잖아요. 근데 이거를 함수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릴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까지만 배운 거고, 우리는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얘가 함수인 걸 알았지. 그치? 자, 그럼 너에 대한 결과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에 또 다른 마술상자 하나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1단계 마술상자가 있는 거고 2단계 마술상자가 있는 거야. 이 마술상자가 부르는 게 맞나? 맞니? 마술상자라 부르지 이거 초등학교 때. 너를 집어넣었을 때 새로운 결과가 나오는 이 마술상자 매직 이러면서 했던. 아픈데 텐션을 올릴라 치니까 뒤지겠다 얘들아. 자, 여기다 넣었다. 그래서 얘가 나왔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내가 여기서 이제 네모라고 안 할게. 우리 좀 이제 머리가 좀 컸으니까 x에다가 내가 뭐 얼마 이 별이라는 것도 딱 집어넣었어. 근데 얘가 이 상자를 타고 내려와서 너에 대한 y 값이 출현했고 그 y 값을 내가 뭐라고 할까요? 해로 나왔어요. 어떤 해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얘가요 또 다른 마술 상자에 다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걸 뭐라고 할까? Z라고 할게 그냥. 어떤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별과 해를 거쳐서 지금 지구로 나오셨다 이런 거야. 말도 안 되겠지? 말도 안 되지만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면 돼. 그럼 너희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얘가 지금 원인이 되시는 거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출현하신 건데 이 결과가 다시 뭘로 작용을 하는 거냐면 원인으로 작용하셔서 결과를 보시면 되는 거야.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얘기할까? 나 밥 먹었어. 배 아파. 똥 싸야 돼. 이런 느낌인 거라고.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 계속 연계되고 있는 거야. 자, 그 과정이 지금 우리가 치환을 통하는 이 합성함수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좀 정리 좀 할게요. 이것까지만. 자, and 그 다음 또 안 되는 과정에 뭐가 있을 거냐면 뭐 조건식이 출현하면 조건식으로 좀 정리를 하시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보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림도 못 그리고 치환도 못 하겠다 싶으시면 그때 하시는 게 뭐냐면 산술기하라고 하는 내가 새로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얘를 볼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해. 첫 번째, 반드시 얘는 양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얘는 양수 조건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필요하냐? 이 녀석의 꼬라지를 좀 볼 줄 알아야 돼. 얘가 어떤 꼬라지를 가졌을 때 우리는 산술기하를 적용할 거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꼬라지를 가지면 되냐면 합의 꼬라지를 가지거나 곱의 꼬라지를 가지거나 아니면 역수 형태가 되시면 돼. 역수 형태가 됐을 때 우리는 지금 무슨 기하? 산술기하라고 하는 이런 녀석을 좀 써줄 수 있는 건데 자, 이 녀석 자체에 대한 모습을 내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이런 상황이거든. 이 공식만 외우면 돼. 공식만 외우면 돼. 자, 이렇게 쓸게. 네모가 양수시고 세모가 양수예요. 자, 그러면 네모랑 더하기 세모를 하면 두 배의 루트의 네모랑 세모의 관계가 언제나 성립한다가 이 산술기하야. 언제나 성립한다가 산술기하인데 그걸 내가 이렇게 이제 문자로 좀 증명을 해줄게. A가 0보다 커요. B도 0보다 커요. B도 0보다 커요. 그 다음에 A, B는 실수라고 하죠. A, B는 실수예요. 자, 실수신데 지금 무슨 수가 되신 거냐면 양수가 되신 거죠. 둘 다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볼게. A랑 B를 더하시고요. 얘가요, 두 배의 루트 A, B의 관계를 가지는데 내가 얘가 참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려면 양변을 제곱해보면 돼. 루트가 껴있으면 좀 불편하지. 루트 껴있는 게 좀 불편해서 양변을 제곱해볼 거야. 자, 이거 양변 제곱해보자. 자, 양변을 제곱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A제곱에 플러스 2AB에 플러스 B의 제곱이 하나 나오시고요. 이거 제곱할 거니까 뭐 나오냐면 4AB가 돼요. 여기까지 했니?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니? 안 바뀌겠니? 절대 안 바뀌겠지. 왜? 양수 갖고 놀고 있잖아. 그럼 왜 양수 갖고 노는지 이해돼? 부동호 방향에 바뀜이 생기면 안 되니까 양수 갖고 노는 거야. 음수라고 치면 부동호에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 이해가?
자,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얘를 이렇게 탁 넘겨봤어. 이쪽으로 이렇게 탁 넘겨보자. 그럼 뺄 거거든. 자, 빼도 여전히 너의 방향을 유지하는지만 확인하면 돼. 자, 내가 너를 이렇게 뺐어요. 빼더라도 이 대소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딱 계산하고 났더니 a제곱에 마이너스 2ab가 될 거고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할 거 아니야. 근데 니들 눈에는 지금 얘가 무슨 식으로 보여? 완전 제곱식이 되시죠? 완전 제곱식이 됐다는 얘기는 a-b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들을 갖다가 막 집어넣더라도 요 안에 계산 결과가 뭐가 나오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내가 제곱을 시키실 거니까 0보다 크겠지. 그리고 뭐가 될 수도 있어? 0이 될 수도 있겠지. 언제 0이 될까? A랑 B랑 같을 때 0이 되겠지. 이해돼? 자, A랑 B랑 같을 때 요거일 때 0이 되겠다는 거. 너가 0이 되겠다는 건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해요.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그러고 이 등호 성립 조건은 네모랑 세모랑 같으실 때 일어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내가 이거를 양변제곱으로 해서 너희들이 보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얘들아. 선생님, 저는 제곱하기가 싫은데요. 그러면 예를요. 우리 루트라는 걸 갖다가 밖으로 뺄 때는 제곱이 돼서 빠지는 걸 알고 있지. 밖으로 뭔가 루트 밖으로 나올 거야. 그럼 제곱되면 되잖아. 그럼 내가 이걸 다시 루트 하나로 집어넣으려면 제곱이 돼서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이렇게 봐도 되겠네. 자, 루트 a 제곱에 루트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 루트 ab라고 만들어보죠. 얘 이렇게 넘긴 거예요. 이거는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b를 갖다 뭐 한 거랑 똑같지? 제곱시켜놓은 거랑 식이 같지 않나? 그럼 내가 너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너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성립하는지만 확인하면 되지 않니? 여기까지 해야 돼? 어차피 a 양수고 b도 양수야. 그렇다는 얘기는 루트 a랑 뭐랑 같으면 되는 거지? 루트 b랑 같으시면 돼.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 조건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도 다 이해되나요?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뭘 풀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만큼 이 산술기하만큼은 조금 중요하게 많이 사용이 되실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선생님 왜 합곱 형태의 역수인가요? 왜 합곱 형태의 역수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 봐봐. 니들이 내가 이렇게 써주면 너희들 읽을 때 어떤 방향으로만 읽을 거냐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읽고 있을 거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읽고 있을 거라고. 네모 더하기 세모가 2배의 루트에 네모 세모. 이것만 외우고 있을 건데 잘 봐. 나는 이만큼 전체를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합이라고 읽을 수 있지. 요 안에 있는 이만큼을 읽을 때 내가 뭐라고 읽을 수 있어? 곱이라고 읽을 수 있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보세요. 합의 최소죠. 내가 어떤 더한 녀석에 대해서 크거나 같다. 최소죠. 얘가 최소값이에요. 어떤 두 개가 지금 현재 곱해져 있죠. 곱한 녀석이 어떤 값으로 나올 거예요. 최대죠, 얘가. 곱한 것 기준으로 봐봐. 얘를 기준으로 보자. 얘가 최대값이지. 이해가? 합한 거 기준으로 생각했을 땐 얘가 최소야. 곱한 거 기준으로 봤을 땐 얘가 최대야.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을 읽을 때 결국은 뭐를 구할 때 쓰는 거냐? 산술기하는 뭐를 구할 때 쓰는 거냐면 양수 조건인 게 확보되고 합법의 역수 형태가 확보되셨으면 문제 자체 세팅이 항상 이렇게 돼 있어. 합의 최소를 구하거나 곱의 최대를 구할 때 쓰는 게 산술기하야. 여기까지 정리돼. 여기까지 정리돼. 자, 그러면 몇 가지 문제들을 좀 풀어보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자, 첫 번째 유형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필수 몇 번이니? 첫 번째 보이는 거. 필수 7번인가요? 거기서 1번 문제 하나만 불러주세요. 1번 문제 하나만 볼게요. 자, y가 3에 대해서 x 플러스 2승인 거지. 자, y가 3에
이거는 해주지 않았었나? x 플러스 2승이 되셨고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뭐보다? 1보다 작거나 같은 건가요? 자, 근데 이제 지수함수잖아요.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볼 수 있는 거는 요 마인드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뭐가 더 추가되시면 되는 거냐? 자, 얘가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함수 자체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네임드 함수야. 이름이 있는 함수라고. 그럼 이름이 있는 함수를 배우는 것도 당연히 다 이유가 있겠지. 그치? 아무리 교육과정이 개판을 쳐놨다 하더라도 생각 없이 얘네들을 갖다 배우진 않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을 배우는데 이유가 있어. 뭘 좀 확인해 봐야 되냐? 특징들은 확인해 보셔야 돼. 다시 그래프의 특징은 우리가 좀 고려하면서 가셔야 된다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미세 범위가 만약에 1보다 크시다면 무슨 가죠? 증가해요. 근데 미세 범위가 지금 0하고 1 사이가 되신다면 무슨 소가 돼요? 감소가 돼요. 그럼 증가함수가 가지는 특징을 한번 봅시다. x가 무한히 막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정의역의 범위를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해볼 건데, 야, x1과 x2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면 함수값조차도 그 방향을 따라가고 있지 않니? 아, x의 값이 작을 때 최소가 나오고 이 얘기야. 잘 들어요? x의 값이 작을 때가 최소고요. x의 값이 클 때가 최대예요. 이해가? 그러면 지금 감소하시는 너한테서 그냥 확인해보자. 감소는 여기가 지금 x1이 되고 여기가 x2라고 두면 작았을 때 최대가 되고 클 때 최소가 되니까 반대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밑을 확인하는 거야. 밑을 볼래? 1보다 큰 순위 작은 순위? 큰 수야.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생각해보죠. 또 하나만 생각해보죠. 내가 얘네들을 아무리 위로 아래로 막 평행하게 이동을 시킨 거는 값의 변화에 의미를 줄까? 다시 내가 하는 말 이거야. 얘가 막 이동을 시켰어. 증가 함수가 가지는 특징이 사라지나? 안 사라져. 봐봐, 이런 느낌이야. 좀 현타 오는데. 증가야. 얘들아, 이렇게 증가다. 근데 내가 이렇게 있어. 내가 대가리가 여기가 정점이라 치고 지수함수가 이렇게 딱 치자. 근데 내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오더라도 증가의 형태가 변해? 이렇게 왔다가 땅땅 내려갔어. 증가 형태 변해? 안 변하잖아. 대칭 이동이 돼야 변하는 거 아니야. 나이 35에 너희들 앞에서 이러고 있다. 안쓰럽지 않니? 아파 죽겠는데 이러고 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작은 애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얘가 최소예요. 큰 애를 대입하세요. 큰 애를 대입하시면 얘가 지금 최대가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특징적인 부분을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얘기야. 그 다음 문제 보자. 필수 8번인가요? 자, 필수 8번 문제를 보시면 뭐라고 써있지?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했었나요? 요거 했었으면 그 다음 걸로 볼게요. 필수 9번으로 보시죠. 자, 필수 9번 문제 한 번만 불러봐봐. 하나만 불러보자. 네. 잠깐만 보고 줄게. 자, 지금 9번 문제는 이거 영상으로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겠는데, 애가 갑자기 사라졌다 나타났더니 책이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a 플러스 b를 구하시는 거야. a 플러스 b를 구하시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함수의 형태는 항상 기본 꼴 자체가 y는 a의 x제곱이야. 지수 자리에 1차 들어가고 최고차 한계수가 1자리를 보는 게 항상 기본의 상태야. 근데 얘는 지금 몇 차가 들어갔냐면 이 자리 전체에 2차가 들어가셨지. 복잡해.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t라고 치환을 해보자. 내가 이만큼을 t라고 치환할게요. 그럼 자, t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2인데 혹시 내가 x의 범위를 안 썼니? x의 범위 안 줬니? 그러면 여기서 하는 멘트는 이거지.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x는 모든 실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내가 이걸 치환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x라고 하는 애랑 t라고 하는 녀석의 하나의 관계가 튀어나오시지. 몇 차 함수처럼 보이세요? 2차 함수처럼 보이시니? 그럼 내가 이걸 그림을 잘 봐봐. 내 색깔 잘 보세요. 색깔 잘 봐. 색깔 잘 봐야 여기가 현재 x축이야. 색깔 잘 보세요. 여기가 현재 t축이야. 이해돼? 그리고 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가 지금 현재 어디로 볼록해? 위로 볼록한 상태에 축이 어딘가요? 두 분의 합이 2니까 절반 1이죠. 그리고 2를 지날 거니까 얘가 그림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여기 꼭지점에 해당하는 이 지점이 얼마일 거냐면 1일 거야. 그럼 그때 1일 때 얘가 무슨 값이 돼가지면 1 집어넣었더니 여기가 지금 3 나오는 것까지 해야 되니?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러면 내가 보려고 하는 여기가 현재 t축이신데 이 관계에서 t라고 하는 녀석은 이 관계를 가지지. 여기까지 해야 돼. t라고 하는 애는 이 3을 넘어갈 수 없잖아. 3보다 무조건 더 작을 거 아니야. x가 모든 실수에서 t라고 하는 이 t값 3 자체가 무조건 다 3보다 작을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풀어야 되는 애를 한번 볼게. 내가 이걸 치환시켜 놓은 걸 갖다가 여기다 다시 써볼게. 자, y는 2의 무슨 제곱이에요? t제곱이시죠. 여기까지 해야됐나? 여기까지 해야됐나? 그래프 그릴 거야. 색깔 잘 봐. 색깔 잘 봐. 색깔 잘 봐. 여기가 지금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애가 이제 다시 이쪽에 가로축으로 오시는 거야.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해야되니? 내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피트 뭐 하시는 거라고요? 합성을 하시는 거라고요. 합성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마술 상자가 들어가신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마술 상자예요. 지금 흰 색깔이 들어갔거든요. 여기까지 해야되니? 흰 색깔이 들어가서 노란 색깔로 튀어나오신 거야. 그러면 내가 두 번째 마술 상자로 내가 이걸 탁 들어가려고 치면 노란색에 대한 결과가 1로 들어가시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너에 대한 계산 결과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현재 뭐야? 주황색이지. 계산 결과는 주황색을 보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 지금 내 말 이해됐니? 근데 그래프 볼래? 밑이 얼마짜리죠? 2짜리예요. 이렇게 가고 있겠죠. 1이실 거고요. 근데 보는 범위가 어디부터예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여기가 현재 0이실 건데 3이라고 하는 지점은 한 칸, 두 칸, 세 칸 가서 대충 한 이 정도쯤에서 딱 떨궜을 때 여기 3이라고 보면 요 밑에 범위만 보았던 얘기잖아. 요 밑에 범위만 보시는 거잖아. 여기 범위만 보시는 거라. 그럼 3 딱 집어넣었더니 너한테 찍히는 애가 얼마 돼? 8인 거지. 여기까지 해야되니? 그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최대는 언제가 되시는 거야? 8이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되나? 여기까지 해야됐나? 여기까지 내 말이 해되니? 최대 얼마라고? 8이라고. 그럼 이제 질문. x가 언제? 그럼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 x의 값이 얼마일 때 최대가 8이 나왔나요? 보세요. x가 얼마일 때부터 출발한 거예요? x가 얼마일 때부터 출발했어요? 1일 때부터 출발했잖아요. 언제요? 얘가 1일 때.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다시 마술 상자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 마술 상자의 관계가 이렇게 오신 거라고. 첫 번째 얘를 탔고요. 얘를 탔고요. 현재 몇 차 함수로? 2차 함수에 관해서 얘를 먼저 탁 결과가 노란색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 내가 마술 상자로 여기를 들어가야 돼서 두 번째 마술 상자로 딱 집어넣을 건데 노란색이 그대로 이어져 들어갈 거야.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근데 이 안에 무슨 함수가 들어있었어? 지수 함수가 들어있었고 너에 대한 계산 결과는 주황색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야, 이보다 더 지금 이 합성 함수에 대해서 깔끔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내 역대급으로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 타고 가라. 자, 그 다음 거 하나만 더 보죠.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반대되는 이제 감소의 형태인 거고 필수예제 11번 보세요. 필수예제 11번 보시면 자, 이거 좀 지울게 이제. 필수예제 11번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죠. 지워도 될까? 자, 이거 내가 영상 편집해서 오늘 올려줄 거거든. 단톡방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하던 거 잘 못하셨으면은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가 간혹 가다가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아 선생님 수원을 해도 너무 모르겠어요. 근데 반대로 잘 생각을 해보죠. 수원 어려운 거 본인들도 알고 있으시고 선생님도 얘기를 했었어요. 어려우니까 노력해야 된다. 지금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계속 노력하셔야 이 부분이 개선이 될 거다. 근데 과제도 잘 안 되고 영상 보고 와? 안 보고 아 몰라 이러고 있으면 절대 안 늘어요. 누가 와서 너희들을 가르쳐도 그건 안 늘어요. 본인들의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한테 전달을 하시는 거고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집에 가서 해보셔야 되는 거고 과제 잘하라고. 잘하는데 더 잘하라고. 내가 이런 얘기도 했지? 나는 잘하는 사람 좋아하지 열심히 하는 사람 안 좋아해요. 열심히는 누구나 하니까. 잘하는 거랑 열심히 하는 거는 달라요. 자 그래서 필수 11번 보시죠. 자 필수 11번에 봤더니 y라고 하는 애가 2의 x제곱에 더하기 2에 대해서 1-x를 물어보겠고 자 아무래도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 맞니? 자 최소값을 구하세요인데 자 생각해봅시다. 자 내가 말하는 흐름대로 가봐. 그래프 그릴 수 있니? 그래프 그릴 수 있겠니? 얘는 지금 2의 x제곱도 있는 거고 2의 x제곱 분의 2도 있는 거야. 지수함수가 심지어 역수로 해서 분모자에 내려갔어. 그런 애 그릴 수 있어? 못 그려. 아 못 그리네. 치환을 할 수 있을까? 치환은 할 수 있어. 할 수는 있는데 범위를 새롭게 세팅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나? 치환을 하더라도 그래프를 그리는 게 힘들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치환을 하더라도 그래프를 그리는 게 힘드니까 그러면 나한테 뭐가 있어? 산술기하. 산술기하가 있으시는데 얘가 양수 조건이라는 게 보장이 돼야 되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도 이 2의 x제곱이라고 하면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무조건 양수예요. 밑이 2인 상태를 계속 거듭 제곱하면 당연히 양수잖아. 그럼 볼게. 그냥 되게 간단해. 되게 간단해 얘들아. 플러스 2의 x분의 1 2라고 이렇게 봐도 될까? 잘 보세요. 얘가 네모예요. 너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죠. 이만큼이 세모예요. 네모 더하기 세모의 무슨 값이라고 했어요? 최소값이요. 보세요. 네모 더하기 세모예요. 네모 더하기 세모예요. 네모 더하기 세모. 합의 최소. 합의 최소. 합의 최소. 맞니? 그러니까 내 말에 신빙성을 주고 있는 거야. 내 말에 지금 확신을 가지라고. 네모 더하기 세모가 합이야. 네모 더하기 세모가 합이야? 합의 최소 구하는 거니? 합의 최소 구하는 거네. 그러면 그대로 공식에 집어넣게. 자, 네모 자리 여기 있고 세모 자리 여기 있거든? 너라는 애가 2배의 루트에 네모 자리 여기 있고 세모 자리 여기 있는 거야. 2의 x 집어넣으시고요. 2의 x분의 2 들어가시고요. 여기다가 2의 x 집어넣으시고요. 2를 집어넣으면 너가 날라가네. 왜 역수관계를 보는지도 이해가 돼 이제? 왜 역수관계 보는지도 이해가 되니? 곱하면 날라가거든. 곱하면 1 될 거거든 역수는. 그래서 이렇게 날라가시면요. 결국에 네모에 더하기 세모라고 하는 애가 이 루트 얼마의 관계를 만들어? 2를 만드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만큼이 무슨 값으로 결과가 나온 거야? 최소값으로 나오신 거야. 되나? 마지막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자. 최소가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사실은. 언제 얘가 최소가 될 거야? 등호가 성립하실 때 최소예요. 그럼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네모랑 세모랑 같으셔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애랑 2의 x분의 2라고 하는 애랑 같으셔야 돼요. 이렇게 싹 곱하시면 2의 x의 전체 제곱이 2를 만족하시는 거고 다시 얘기해서 2의 2x제곱이 지금 2의 1제곱이신 거니까 x는 2분의 1에서 만족하시는 거예요.